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또다시 밝혔습니다. 주제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또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기존에 계획된 용산 물량을 포함하여 총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부동산 안정화 등에 대해서 또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SNS 통해서 부동산 정책 올린 거 7번째라고 그러는데 오늘 어떤 건지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또 이 계곡 정비 했었죠.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다. 이번에 마지막 기회였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빨리 집을 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우리 이현정 위원님은 어떤 느낌으로 받으셨어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정책은 계곡 정비보다 쉽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쉽다면 지금쯤은 다 해결이 됐을 텐데 예. 왜 이게 정권마다 정말 정권의 운명을 걷던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결되지 않았는가? 네네. 결국은 이게 시장의 어떤 수요 또 욕망,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는 사실은 이게 지방보다는 서울이 지금 문제거든요. 서울과 수도권. 서울의 문제고 예. 특히 이게 이제 공급이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특히 이제 주택이라는 게 아무 곳에나 짓는 게 뭐 그게 늘리는 건 아닙니다. 예. 정말 이 교육 여건과 그다음에 어떤 이 의료 여건 뭐 등등 이런 것들이 갖춰진 좋은 곳에 얼마나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느냐. 예.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많이 짓는다고 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이 정부가 어떤 주택 정책을 펼칠 때 입장을 보면 공급만 많이 하면 해결될 것이다. 예. 이렇게 했는데 결국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거는 어떤 이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곳에 많은 것들을 어떤 공급하는 이런 정책이 될 텐데 네네. 지금 아마 대통령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집을 빨리 팔아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경고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는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과연 이 주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장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팔까? 아마 그때 그분들이 팔면 아마 주택 문제는 해결되는 국면으로 갈 겁니다. 네. 절대 안 파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팔지 안 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장면을 제가 하나 더 시청자에게 설명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화면을 좀 보시면요. 이현정 위원님도 지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정작 이 고위공직자 32명 가운데서 10명이 다주택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 다주택자들이 팔려고 물건을 내놓으면 그러면 설득력이 있고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대통령이 이 주택 정책이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정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택 집값을 내린 것이 주택 정책인지 네네. 실제 주택 정책의 핵심은 주거 안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주거 안정이면 집을 새로 져가지고 공급하는 측면도 있고 기존에 있는 집을 재건축 재개발하게 되면 용적률 때문에 집 가구 수가 늘어납니다. 네. 이렇게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전월세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고 예. 그 과정에 하나가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처분된 주택을 그러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민들은 못 삽니다. 서민들 재산이 평균 전국적으로 보면 5억 원 정도 돼요. 네. 근데 현재 서울에 있는 주택은 10억 원이 넘잖아요. 그 6억 정도의 대출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민들은 집을 사지 않도록 대출 기준 해놓고 그다음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그 집은 누가 삽니까? 현금 부자들이 삽니다. 예. 그러면 이게 주택 정책인가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먼저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저 정도의 뭐 협박인지 아니면 촉구인지 몰라도 저렇게 해가지고 집을 팔도록 그 집을 서민들이 살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신축은 오래 걸린다고 치고요.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지금 그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실제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전을 못 합니다. 그 재건축 추진이 막혀 있어요. 자, 이런 정도의 뭔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건데 저렇게 해놓으시면 국민들은 뭔가 있나 보다라고 해서 당장 박수를 보낼지 몰라도 시장은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현실적이고 또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렇게 SNS에다 메시지를 던지고 자신은 있어 보이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석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그러니까 대부분 뭐 민주정부 시절의 실패는 시장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그 정부가 시장의 어떤 요구나 압박에 의해서 이미 실행한 정책을 계속 번복하고 바꾸고 유예하는 것을 반복했기 때문에 결국 정부는 시장에 굴복할 것이라는 그런 신뢰가 형성됐기 때문이죠. 예.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양도세 중과 유예입니다. 이미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요. 시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계속 1년 단위로 유예되니까 이번 5월 9일 날 끝나는 이번 이 양도세 중과 조치도 또 연장될 거라는 시그널이 계속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정부가 또 이 시장이 압박하면 또 입장을 바꾸고 정책을 바꿀 것이라는 생각이 더 이상 그런 기대 심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예.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쏠려 있는 과도한 자산이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될 경우에 결국에 궁극적으로 그게 주거 안정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취소된 서울 일부의 강남 등의 집값이 서울 외곽과 주변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예. 이게 결국에 이게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집을 살 수 없는 시장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아마 네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양도세라든가 추가적으로 세제 개편이 있을 수 있다는 암시를 포함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이고요. 전 정부와 같이 또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을 바꾸지는 않겠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SNS에 준 게 이제 시장에 주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여선웅 부대변인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왜 SNS에다 할까? 조금 숙고해서 회의도 하고 정책적으로 정책을 내놓는 방향이 좋지 왜 SNS를 이용할까?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이제 뭐 국무회의 도중에 그 국세청장이랑 같이 이제 뭐 업무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이 약간 좀 법 통과가 굉장히 느리다. 그래서 국회에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행정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속도를 계속 국회 탓만 하거나 아니면은 법이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라. 약간 이런 의미에서 주문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 일명 이제 뭐 정치, SNS 관련된 뭔가 이제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좀 여론을 환기시키는 이러한 목적은 충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메시지를 내놓을 때마다 사실은 그것을 만약에 이제 정부가 힘주어서 갑자기 한 번에 부동산 대책이 이겁니다. 발표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에 약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텐데. 오히려 정책이 먼저 나오면 예. 뜻입니까? 그런데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꼭 집어가지고 약간 이제 상당한 명분 있는 이런 주제에 관련해가지고 집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해소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예.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어떤 의미고 또 어떤 결과, 어떤 성과를 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이런 발표가 계속 나오자,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논평을 내고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의 주거 부담만 커졌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 물건은 줄고 월세 전환은 늘어나 서민들의 주거 부담만 더 커졌습니다. 망국적 부동산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망국적 부동산 정책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짜 부동산 정상화이지 이재명 대통령의 쇼통이 아닙니다.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요. 이제 와서 적반하장으로 유주택자를 압박하는 모습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면서 현 정부 부동산 대책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저렇게 비판하는 배경은 아까 뭐 윤기찬 부위원님께서 좀 설명해 줬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어떤 이 정책에 대해서 또 SNS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SNS 정치는 저는 그 결정된 정책을
또는 시행한 그 정책에 대한 효과를 국민께 설명할 때는 저 유용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는 대통령이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거쳐서 이것들이 숙이된 내용이 정책으로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발표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SNS를 통해서 정책 방향이나 내용을 결정하게 되면 예. 그럼 참모나 해당 수장들은 저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겠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건 독단적 결정을 토론할 수 있다. 민주당이 늘 얘기하고 있는 수기 과정이 생략된 네네. 행정부 내에서는 더욱더 치명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고 또는 뭐 촉구하는 정도가 아니고 저렇게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구체적 내용을 SNS를 통해서 밝히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또한 대통령이 얘기하는 부동산 정책의 효과라는 것을 저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전에 일부 국민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적의 이거를 부추기거나 이걸 만족시키는 정도를 만약 효과, 달성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부동산은 물론 선한 의지는 갖고 있었지만 정책의 부작용 때문에 월세가 올라가고 월세로의 전환이 커지고 그다음에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거를 해칭할 수 있는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어렵다는 것을 대통령도 아시는 거죠. 그거 인정합니다. 어렵다면 어려운 정도의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득을 하시면 될 일이지 부동산 정책을 뭔가 축소시켜서 아 이것만 달성하면 나는 이긴 거야, 달성한 거야 이런 식의 정책 변형은 저는 글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